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 멘토입니다. 오늘 솔트웨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 대제목으로 사업 잘하고 있었구나 라고 적어놨어요. 바로 이 솔트웨어 24년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솔트웨어가 정말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죽을 썼는지 이런 부분들, 이 성과도 관련된 부분 제가 같이 체크를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솔트웨어 관련돼서 뭐 개별적인 어떠한 호재나 뭐 악재 뭐 이런 부분은 아직 빵 하고 터져주는 건 없습니다. 자, 근데 그렇지만 땡땡은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가 좋던 장세가 좋지 못하던 이 땡땡은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 영상 말미에 같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영상의 주요한 골자는 포커스 맞출 부분은 바로 이 사업 성과도 체크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점 미리 먼저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솔트웨어 관련된 영상에서 솔트웨어가 이 핏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센터를 서비스를 론칭을 한다라는 이슈를 다뤄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았죠. 뭐였죠 여러분? 바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바로 이 기업이 이 쿠버네티스 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점이 뭐냐면 확장성, 그리고 확장성과 유연성입니다. 어떠한 기업이 갑자기 늘어나는 어떤 이 사용자 수나 트래픽 증가에 대응을 해서 시스템을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한 좀 예시를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특정 이벤트 기간에 트래픽이 한 번에 급증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이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면 자동으로 새로운 서버를 추가를 하면서 트래픽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힘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고, 또 어떠한 이 서비스의 사용량 자체가 시간대별로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제가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후 시간대, 우리 퇴근길에 뭐 쿠팡이나 이런 쪽에는 이제 퇴근길에 트래픽이 많이 증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대는 사용자가 많았다가 반대로 뭐 이 새벽 시간대는 사용자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쿠버네티스라는 기술 자체는요, 이러한 사용자들의 사용량, 이런 패턴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지원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이 확장성과 유연성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요 이슈가 여러분들 3월달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배경 지식으로 일단은 넣어 두시고 우리 이 분기 보고서, 이번에 올라온 분기 보고서를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우리 솔트웨어의 24년도 1분기, 이게 24년도 1분기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23년도 1분기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매출액 먼저 보시면요, 이 숫자의 단위는 원 단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23년도 1분기 때 거의 뭐 한 80억 정도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24년도 1분기 때 120억 원 기록을 하면서 플러스 40억 원 정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영업이익 부분을 보시면요, 23년도 1분기 때 약 한 5억 1,400만 원 정도 적자였어요. 근데 23년도 1분기 때 너무나 아쉽게도 흑자로 전환은 성공을 해주는데 못했지만 그래도 적자폭 6억 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이러한 적자폭 자체를 뭐 엄청나게 크게 더 큰 적자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는 건 살짝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보시면요, 23년도 1분기 땐 2억 5,400 정도 적자였었는데 24년도 1분기 땐 한 4억 원 정도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폭이 여러분들 그래도 절대적인 값으로 보면 적자폭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만 자, 이 산업군별로 여러분들 어떠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떤 산업은 1분기 실적이 중요하고요, 어떤 산업은 2분기 실적, 어떤 산업은 3분기, 뭐 어디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업에 실적을 비교를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23년도 1분기 실적과 놓고 비교해보면 적자 폭이 맞아요,
적자폭 조금 소폭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매출액 부분을 보셔야 한다. 그 이유 자체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사이클이라는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찌되었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장사를 40억 원치를 더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매출액을 발생을 시킨 이 매출액 비중을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 이 용역 쪽 품목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96%가 넘어가는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핏클라우드와 유지 보수 쪽에서 96%가 넘어가는 매출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영상에서 이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핏클라우드와 유지 보수 기억을 하시고 바로 다음 장면 이렇게 넘어오시면요, 이 클라우드 쪽 매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24년도 1분기만 놓고 본 실적이고요. 얘는 23년도 연간, 얘는 22년도 연간 실적이거든요. 자, 우리 솔트웨어는 아까 우리가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이 핏클라우드와 유지보수 쪽에서 대부분의 매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클라우드 부분에 중요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솔트웨어 사업적인 성과도를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24년도 1분기, 즉 3개월 동안, 1월, 2월 3개월 동안 이 단위가 여러분들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부분에서만 매출이 100억 원이 넘게 책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도 작년 한 해 동안 연간 매출이 300억 원 조금 넘었거든요. 그리고 22년도 연간 매출은 188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24년도 단 1분기 3개월 만에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을 놓고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여기다가 여러분들 곱하기 그냥 대충 4를 해보면 어느 정도의 추이가 좀 가늠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4 버리면 400억 원이죠. 400억 원이 넘어가는 매출이 이 클라우드 쪽에서만 발생을 할 전망이다. 이런 추이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이 400억과 바로 직전년도 300억, 그리고 22년도 188억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얼마나 우리 솔트웨어가 이 클라우드 쪽 매출 비중의 확대가 발생이 된지 이 부분을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솔트웨어는 정말 이 사업은 잘 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좀 아쉬운 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자체가 아직까지는 적자라는 점, 요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재무제표상 분명히 아쉬운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매출이 차지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쪽 부분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무서운 속도로 이게 불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솔트웨어라는 종목의 단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래도 이 미래 가치성, 이 어떠한 성장 가능성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분명히 한 번쯤은 크게 큰 시세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 밑에 보이시는 인프라 유지보수나 소프트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클라우드라는 제품 자체의 판매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유지보수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급하지 않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클라우드 부분 매출이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기간이 3개월이 됐건 6개월이 됐건 아니면 1년이 됐든 간에 언제든 이 유지 보수 매출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제품군 매출이 선발대고 이 유지 보수 매출이 후발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제 2024년도 2분기 실적 또한 이렇게 비슷한 추이만 좀 보여준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연간 실적의 추이 또한 엄청나게 좀 좋은 모습으로 개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 박스권 안쪽에서만 이 횡보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의 변동폭 자체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시면 그렇게 변동성이 큰 폭으로 있지 못하고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의 수급은 굉장히 좀 말라있는 그러한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일단은 좀 고무적인 건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오는 찰나쯤에 이때는 21선과 21선, 61선, 121선 모두 이탈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시 이쪽에서 좀 저점을 잡아주고 지금 미약하게나마 우상향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탈했던 11선, 21선, 61선, 121선까지 모두 이렇게 회복을 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까지 꾸준하게 외국인들은 매수세로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고무적인 게 뭐냐면 이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70, 860, 850선 전부 다 이탈해서 오늘장에서도 거의 1% 가까이 빠지고 있는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그런 장세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자금 이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여러한 이 장세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솔트웨어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꾸준히 붙어주고 있다는 건 일단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겠고요. 사실 기타 법인이나 프로그램 수급 동향 이런 부분들도 원래는 다 좀 이렇게 다각도로 체크를 하는 게 보다 더 뭐랄까 확률이 높은 그런 분석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급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차트는 이렇게 좀 간단히만 살펴보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